인사 업무를 행정 처리로만 생각하는 직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네, 인사랑 행정이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점들이 있죠. 행정은 흔히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정해진 규정 어떤 절차대로 좀 정확하게 처리하는 이런 일이라면, 인사는 좀 더 사람 전반에 대해서 뭐 사람을 뽑고 배치하고 교육하고 관리하고 등등등 또 보상까지 여러 이 사람과 조직의 성과를 설계하고 유지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이제 행정적인 업무가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는 진짜 적합한 사람이 그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역할 자리에서 서로 잘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결국 인사가 추구하는 어떤 중요한 방향,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행정이 필요한 거죠. 네, 행정이 이제 전부는 아니고 인사의 목적도 아니다. 그런 점들을 잘 구분해야지. 우리가 행정도 그렇고 가끔 보면 인사도 그렇게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되게 피곤한 일이다. 그냥 좀 요구하다가 빨리 다른 데로 가면 좋겠다 느끼시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민원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좀 어려우신 경우가 종종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행정과 인사는 다르고 이 행정은 인사의 목적이 아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무원 조직에 팀빌딩 리더십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당연히 할 수 있죠. 사람 모인 곳에 당연히 다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르지 않은데, 다만 이제 공무원 조직, 공공 성격의 조직은 좀 아무래도 민간기업, 사기업하고는 조직에 돌아가는, 작동하는 어떤 방식, 문화들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뭔가 갑자기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정하고 틀면 기존과 다르게 또 빨리 발맞춰서 움직여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원리는 동일하지만 어떤 상황이나 좀 적용 방식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점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사 갈등은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네. 네, 잘 다뤄야죠. 네. 네. 인사의 갈등 좀 포괄적인 질문을 주셔갖고 네, 인사팀 내 갈등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제 구성원들이 느끼는 갈등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건 이제 좀 명확하게 제도 역할 기준을 잘 정리해서 획득을 해 나가자, 이런 취지인데요. 제가 오늘 링크드인에 아마 글을 올렸는데, 갈등이 없는 조직은 없다. 그리고 관계 갈등하고 과제 갈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관계 갈등은 잘 관리해야 되는 거고, 과제 갈등은 사실 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조직이라면. 그러니까 이견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조직, 그게 이제 두려움 없는 조직의 핵심이거든요.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관계 갈등하고 과제 갈등을 잘 구분을 해서 과제 갈등을 편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제 갈등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전 질문으로 들어온 것들은 저희가 다룬 것 같고요. 혹시 지금 현장에서 들어온 질문이 있을까요? 진단 후에도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팀원 간 관계 설계 행동 루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런 워크샵, 팀빌딩 워크샵 같은 걸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템플릿에 기반해서 각자의 그 투두 리스트 같은 거, 또는 이제 스탑할 행동과 시작할 행동,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이런 거예요. 굉장히 말수가 적은 구성원 같으면은 회의에서 꼭 한마디만이라도 하자, 뭐 이런 거라든지요. 아니면은 이제 말이 너무 많으신 분은 아무튼 스스로 발언 기회를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실천,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저는 뭐 얼른 생각나는 거 그 정도가 생각나는데, 천쌤 생각나는 게 또 있으신가요? 네, 뭐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이 적게는 20년부터 뭐 많게는 50년 이상, 그게 이제 선천적으로든 그 이후에 교육이나 환경에 의해서든 나름의 히스토리를 갖고 지금의 모습이 형성된 거잖아요. UPS에서 측정하는 결과들이 사실 그렇게 단기간에 금방 드라마틱하게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내 개인을 너무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려는 그런 큰 무리한 기대를 갖기보다는 그런 작은 노력, 즉 좀 전에 권쌤이 예고드신 것 같이 뭐 회의에서 내가 뭐 말 한마디 하고 오는 것도 좋고, 아니면 처음 출근했을 때 요즘은 이게 조용히 왔다 조용히 퇴근하는, 또 서로 이게 출퇴근 시간도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소리 내서 내가 속한 팀의 구성원들한테 인사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뭐 이런 아주 가벼운 것도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는 역시 자기가 해볼 수 있는 선에서 이 트라이를 해보고, 대개는 이제 해봤는데 역시 별로였어, 이거 안 하는 이만 못하잖아,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또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데부터 이제 시도를 해보면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조직 문화가 이미 꽤 정착된 팀에서는 관계 설계를 어떻게 접목시켜야 할까요? 정착이 돼 있다고 해서 변화하지 않진 않겠죠. 문화는 항상 변하거든요. 하위 문화도 있고, 변하지 않는 문화는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는 그 에드가 샤인의 그 관계 단계를 좀 떠올리고 싶어요. 에드가 샤인이 제일 아래 단계의 관계는 계약에 의한 관계, 어떤 그 취업 규칙, 취업 계약서, 뭐 이런 이제 근로 계약서 이런 거에 근거해서 딱 할 일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서로 계약에 충실한 그런 관계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그거를 좀 넘어가라고 에드가 샤인은 얘기를 하거든요. 팀이 되거나 아니면은 리더십이 발현이 되려면 1단계 완전한 그 신뢰와 친밀한 관계로 가기 전에 2단계 신뢰 관계가 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건데요. 얼마 전에 그 노벨 경제학상 타신 분도 그랬잖아요. 계약서가 완전할 수 없다. 계약을 넘어서서 뭔가 신뢰를 줄 수 있는 관계로 우리는 가고 있나. 그게 되려면 결국은 경청, 공감, 질문, 이걸 해야 되는 거고요. 역시 에드가 샤인이 아주 놀랍게 험블 리더십, 험블 인콰이어리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줬죠. 네,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 추가로 또 질문하신 게 있으신데요. 이제 공무원, 공공기관 이런 공공 성격의 조직은 뭔가 보직 순환, 직무 순환 이런 것들로 자꾸 해처모여를 하니까 팀빌딩이 어렵다. 그럴 수 있죠. 그런 관계 갈등, 소통 문제 발생이 빈번한데 교육은 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표를 좀 현실에 맞게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담을 할 때도 내담자랑 한 10회기, 20회기 이렇게 좀 장기로 상담을 할 수 있을 때랑 진짜 뭐 단회, 몇 회 안에 짧게 단기에 끝내야 될 때랑 목표가 다르고 상담자가 개입하는 그 정도도 다릅니다. 팀 빌딩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팀이 뭐 한 3개월 안에 있다가 거의 프로젝트성으로 하고 끝날 팀이라면 너무 긴 호흡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뭐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그 기간 내에 우리가 팀 차원에서 같이 좀 달성해 가야 될 어떤 목표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좀 더 실질적인, 이를테면은 정보 공유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 사람의 어떤 부재 시에는 누가 어떻게 업무를 백업한다든지 좀 그 기간 안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다뤄볼 수 있을 법한 그 정도 선에서 목표를 잡고 뭔가 같이 논의를 하고 액션 플랜을 세워가면 조금 더 그래도 완벽하진 않아도 그 기간 안에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좀 거둬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보직순환, 직무순환으로 이렇게 팀이 자꾸 바뀌는 경우에 저는 터크만의 그 팀 발달 모형을 참고했으면 하는 생각이 얼른 듭니다. 그 터크만은 이제 팀이 처음에 그 형성 단계, 포밍 단계, 그다음에 격동하는 스토밍 단계, 그다음에 규범을 잡아나가는 노밍 단계, 그게 돼야 그다음에 퍼포밍, 성과를 내는 단계를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팀이 자꾸 생긴다는 거는 사실은 팀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는 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요. 그러니까
에드가 샤인이 말한 그 가장 낮은 단계에서 계획관계 단계에서 팀을 하는 거라 제대로 팀빌딩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 와중에도 그나마 제일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면 처음에 만났을 때 포밍 단계에서 각자의 사용 설명서를 잘 숙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팀으로 우리 처음 이제 우리 연초에 모였으면 우리 서로 어떤 강약점이 있는지, 어떤 일에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의사소통 스타일을 갖고 있고, 어떤 업무 스타일, 어떤 역할 스타일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서로 빠르게 공유하면은 훨씬 협업과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밍에 필요한 시기를 압축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빛 같은 도구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조직에 아주 강추하는 바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기업의 대기업 그룹사의 교육팀에서 어떤 임원분이 그런 목적으로 저희 그 위핏 검사 워크숍을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조직을 맡아서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빨리 서로 좀 익히고 싶은데 위핏이 최적의 도구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로 구성원들이 한 10대 명 됐었죠. 네, 10대 명 정도 얼른 좀 익혀서 빠르게 좀 정착하고 퍼포먼스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네, 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해야겠네요. 너무 친밀한 조직 문화로 인해서 오히려 나태해지고 업무 결과가 떨어진다. 좀 생각해 보신 거 있나요? 전 지금 방금 봐서. 네, 아까 저희가 그 뭐 관계 갈등과 과제 갈등 뭐 구분 얘기를 했는데, 뭐 친밀한 거 자체가 뭐 나쁘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다만 이제 그 친밀함 때문에 해야 될 어떤 과업상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걸 어떤 친한 걸로 분위기로만 다 때우려고 하면 그건 이제 좀 문제가 있겠죠. 근데 말씀하신 거 봐서는 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인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어떤 개인적 관계에서의 친밀함과 좀 업무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할과 책임을 좀 명확히 하는 게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을 때, 특히 어떤 공동 업무가 많을 때 그냥 분위기는 좋은 것 같으나 뭔가 일은 제대로 안 되고 비어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 그 역할과 책임을 한번 좀 잘 들여다보고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역할과 책임이 핵심 요인인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떠올리고 싶어요. 이분들이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까? 친밀해서 널널하게 일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되려면 이분들은 지금 관계성의 욕구는 잘 충족하고 있을 걸로 보여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 해야 되잖아요. 뭐죠? 자율성, 유능감. 두 가지가 얼마나 충족되고 있을까요? 특히 유능감. 내가 일을 잘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그런 욕구가 충족이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하게만 되면은 일 관련해서는 번아웃이 아니라 보어아웃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피엔스가 갖는 그 욕구 크게 세 가지,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말하는 유능감, 그리고 자율성, 그리고 관계성 중에 이분들은 관계성만 지금 채워지고 있을 걸로 가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이왕 친한데 우리 좀 빡세게 좀 일해서 성취감도 느껴볼까?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 하고 싶지? 뭐 하면 보람 있을까? 뭐 그런 쪽으로 해서 하면은 더 퍼포먼스를 잘 낼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저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좀 뜨겁게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셔서 풍성한 논의를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웨비나는 2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웨비나 또 나중에 안내가 나가게 될 텐데, 저희 회사의 요 웨비나와 또 여러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같이 또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